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우리 중국 동포 입장에서 또 뭐 영주권이라든가 국적 취득 관련, 국적 회복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리실 산하에다가 이민처 설립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민처.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죠. 지금 재동포청이 2년 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거는 외교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동포청은 사실 예산도 뭐 1년 예산은 뭐 1,000억 원 조금 넘고 또 뭐 국내 동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크죠. 거기에다가 법무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또 고용노동부 등, 그러니까 이민과 동포 정책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를 그냥 통폐합시켜서 만드는 거대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상당수 있을 수 있고요. 힘도 있죠. 그래서 이민처 설립에 대한 나름대로 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설립이 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국내 차려하고 있는 동포 문제 또 이주민들 간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수행하는 이런 전문 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과 또 의견들이 좀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셨죠? 네, 여기는 남산 한옥마을입니다. 네, 벚꽃이 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옥마을 사실 이렇게 깊이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한옥마을을 한번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한옥마을 한 1시간여 정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또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주말이라든가 뭐 목요일 저녁 때마다 이 국악 모임도 있고 네, 뭐 그렇네요. 네, 그런 정보 알면은 그럴 때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민주당의 이제 이강일 의원이 이민처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외동포청이 있으면서 국내 동포 관련 또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하려고 부단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6월 3일 날 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민주당이 이 수권 정당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이민처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재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의지를 갖고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 민주당이 뜨끔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재동포청을 만들거나 재동포 관련 기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말만 무성하게 했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민처도 이 법안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히 추진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이민자들이라고 할까요? 이주민을 위한 그런 활동 거기에 또 합리적인 이민 정책 이런 거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독일의 한 그 연구학자랄까요? 한국은 끝났다. 남한,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왜 한국이 끝났다고 이렇게 하냐? 그거를 보니까 결국은 저출산이죠. 0.72. 그러니까 한 쌍의 부부가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저출산 이런 시대. 그래서 곧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류라든가 이런 문화도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말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되고 마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 그냥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 그리고 또 해외의 동포들도 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이 어떤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 이민처와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주민 300만 시대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할 전당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가 국토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뭐 요 기사보다는 요 기사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60만 이주민 시대 독립행정기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행정기관인 이민처 신설을 골가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4월 16일자로 됐는데 이 법안은 현재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여 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해 정책 중보, 예산 낭비, 책임 회피 등 행정 신뢰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이민 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민 정책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 과제이자 핵심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강일 의원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조정과 사회통합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행정기관, 즉 이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민처는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분산된 이 이민정책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단순한 관리가 아닌 국가 성장 전략으로 기획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 지방조직과 이민기금 등을 통해 재정적 자립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이 출입국 통제를 넘어서 이주민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인구 전략과 사회통합의 국가정책으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민처가 설립이 되면은 부처 간의 정책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한다는 거고, 배제와 분리 중심에서 포용과 공정 중심의 사회 통합형 이민 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전략으로의 이민 정책 정립 등을 제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이민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저는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 뭐 이민처로서의 그 기능도 역할이 충분히 하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사실 이민처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함께 머리를 싸매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한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그런 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보면은 국회를 보면은 그냥 답답함이 있습니다. 맨날 정쟁놀이만 하고 서민 경제 다 죽어가고 경제 성장 멈춰서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처 설립 방안도 이 뜬구름 잡는 그런 법안 발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는 경제 성장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실감하실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부터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산이 한옥마을 들면서 이렇게 이쪽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구경 와서 정말 남산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도 즐기고 그 공기도 마셔가면서 한국인의 이 정서, 정치를 만끽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은 여기 남산 한옥마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 미래는 결국은 뭐 인구 감소, 뭐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로 가야 앞으로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문화의 사회 중심에는 우리 재외동포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재외동포들이 세계에서 각 흩어지면서 살다가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국에 와서 또 어쨌든 다문화 사회의 전파자로서의 역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재동포를 먼저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국 사회도 올바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